제 결혼 생활을 끝장낸 문자 메시지는 화요일 새벽 2시 47분에 도착했습니다. 읽을 생각은 없었지만 아내 지연이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침대 옆 탁자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비밀이 우리 두 사람 눈앞에서 곧 터져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말이죠. 내일 다시 당신을 느낄 생각을 하니 기다릴 수가 없네요. 태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작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더 많은 분이 이 놀라운 레딧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내의 화면에 빛나는 8단어를 응시하는 동안 제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태준. 그녀의 상사이자 불과 3개월 전 회사 송년회에서 제게 악수를 청하며 지연을 아내로 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남자라고 말했던 그 거만한 CEO. 네, 정말 운이 좋았죠. 분노로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에서 지연이 뒤척였고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이 금빛 후광처럼 베개에 흩날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나의 천사가 악마와 잠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눈이 멀어 있었던 겁니다. 징후는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밤. 제가 방에 들어서면 갑자기 끊기는 의문의 전화들. 우리의 침실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란제리. 그녀가 제 모든 것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방식, 제 IT 직업, 제 옷차림, 제 야망 부족까지.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못할 거야, 민준. 지난주 점점 잦아지는 우리의 다툼 중 하나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이 그러는데 당신 같은 남자는 널리고 널렸대. 강 대표님이 그러는데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살금살금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제 아내는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아마도 그의 돈과 지위를 위해 저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겠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박민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마치 10대 소녀처럼 부엌으로 뛰어들어와 팝송을 흥얼거리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활기가 넘쳤고 저는 그것이 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아침, 자기. 그녀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저귀듯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늦을 것 같아. 이사회에 중요한 발표가 있어. 또, 저는 평소와 같은 어조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3번째잖아. 그녀가 마침내 저를 쳐다봤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책감, 짜증? 지금은 회사의 아주 중요한 시기야, 민준. 우리 중 일부는 경력 발전에 정말 신경 쓴다고. 그것은 제가 승진 경쟁 대신 안정을 택했기 때문에 패배자라는 미묘한 비난이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발표 잘해.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지연이 고집해서 꾸민 인스타그램 감성의 완벽한 장식으로 둘러싸인 깨끗한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흰색이고 금속성이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우리 결혼 생활처럼요. 저는 제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시내에서 진우의 바를 운영하는 진우였습니다. 오늘 점심 어때? 술 한 잔 필요한 것 같은데.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그의 바에서 진우를 만났습니다. 반은 거의 비어 있었고 단골 몇 명이 술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묻지도 않고 위스키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자, 털어놔봐. 그가 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누가 내 강아지라도 차로 친 것 같은 표정이네. 지연이가 바람 피워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우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맙소사, 민준. 확실해? 저는 그에게 문자 메시지에 대해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모든 징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들어주었고 가끔씩 제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강태준.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응, 그 이름 들어봤어. 아주 질 나쁜 놈이라고 하던데. 그는 자신이 한국 재계에 내려온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를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가끔 여기에 오거든. 돈 많고 방탕하게 살면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놈들. 진우가 조심스럽게 잔을 닦았습니다. 그놈과 그의 바람기에 대한 소문은 좀 들었지. 무슨 소문이요? 그는 직원들, 특히 기혼 여성들과 자는 것으로 유명해.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타입인 것 같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지연은 강태준의 첫 번째 불륜 상대가 아니었고 아마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그녀는 그의 전리품 목록에 추가된 또 하나의 트로피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지연이 발표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자정 가까이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립스틱은 번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팀 전체와 저녁을 먹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제가 소파에서 물었습니다. 훌륭했어.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 강 대표님이 내 발표에 아주 감명받으셨어. 그랬겠지.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행동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친구와 통화한다며 20분 동안 휴대폰을 들고 욕실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비싼 새 옷을 사고 일주일에 2번 머리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빨래를 할 때 나왔습니다. 지연이 세탁 바구니에 재킷을 두고 갔는데 제가 그것을 집어들자 제 것이 아닌 비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옷깃에는 지연이 절대 쓰지 않는 색의 립스틱 자국이 있었습니다. 짙은 와인색, 유혹적인 색이었죠. 그때 저는 강태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사실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최수연이라는 전직 미술관 큐레이터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우리 도시로 이사 오면서 자신의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가장 부유한 동네인 청담동에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에서 찾은 사진들로 보아 수연은 매우 아름답고 우아하며 세련되었습니다. 그녀의 절제된 아름다움은 지연의 화려한 외모를 오히려 값싸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모든 사진에서 외로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선 파티나 기업 행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을 때조차도 그녀의 눈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떤 남자와 결혼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녀가 지연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3일 후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 형태로 도착했습니다. 당신 아내와 제 남편,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내일 오후 2시 삼청동 카페 루나에서. 혼자 오세요. 수현.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최수현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였습니다. 카페 루나는 예술 지구에 있는 작고 세련된 카페로 사람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연은 정확히 오후 2시에 들어섰고 저는 강태준이 왜 그녀와 결혼했는지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키가 크고 우아했으며 검은 머리는 단정한 신용 스타일로 묶여 있었고 아마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습니다. 지적이고 계산적이며 저와 똑같은 차가운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저를 알아보고 어떤 방에서든 가장 우아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민준 씨, 그녀가 완벽하게 관리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최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사모님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우리는 곧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고 커피를 권하는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같은 배신으로 삶이 뒤집힌 두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지연 씨에 대해서는 약 2주 전부터요. 하지만 태준의 불륜 전반에 대해서는 몇 년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교묘하지 않아요. 특히 저에게는 절대 가져오지 않을 보석을 사기 시작했을 때부터는요. 당신은 몇 년 동안 알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군요. 수연의 미소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민준 씨. 적절한 시기,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 아내가 우연히 그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 주었고요. 그녀는 지갑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지연 씨가 그의 첫 번째 직원은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가장 값비싼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식당, 호텔, 심지어 퇴근 후 그의 사무실에서 찍힌 강태준과 지연의 모습. 지연이 저에게는 출장이라고 말했던 값비싼 선물, 호텔 방, 주말 여행을 보여주는 신용카드 명세서 사본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만의 정보원이 있어요. 수연이 수수께끼처럼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민준 씨.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당신 아내는 제 남편을 원하고 제 남편은 당신 아내를 원하죠. 하지만 둘 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예요. 대신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복수 계획을 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무엇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사회적, 직업적인 완전한 파멸.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은 완벽한 CEO, 가정적인 남자, 지역 사회의 기둥이라는 이미지 위에 자신의 명성을 쌓았어요. 지연 씨는 헌신적인 아내 역할을 하며 경력을 쌓았죠. 우연히도 자기 일도 아주 잘했고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겠죠.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하지만 이건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소문을 퍼뜨리는 작전은 통하지 않아요. 부인할 수 없고 공개적이며 충격적이어야 하죠. 저는 지연의 거만한 자신감, 저에 대한 그녀의 피상적인 잔인함, 더 나은 삶을 위해 갈아타고 있다는 그녀의 명백한 믿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송년회에서 강태준의 거만한 악수와 경멸적인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요? 수연의 미소는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3주 후에 봄자선 파티가 있어요. 이 도시의 모든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겁니다. 이사회 멤버, 투자자, 사격의 명사, 언론까지 공개적인 폭로를 위한 완벽한 무대죠. 그리고 우리가 앙심 품은 배우자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들의 불륜을 자선 파티에서 폭로하죠? 우리가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폭로하게 만드는 거죠. 그녀는 다음 1시간 동안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고 무자비하며 완전히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이 끝났을 때 저는 최수연이 천재이거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떠나기 직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야 해요. 행복하게. 어떻게 말이죠?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여야 해요. 민준 씨. 커플처럼요. 사람들이 강태준의 아내와 김지연의 남편이 갑자기 왜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 추측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즉시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척 하자는 건가요? 저는 우리가 진짜 관계를 맺었으면 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더라도, 비록 복수를 위한 것이더라도요. 그들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들 없이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조용하고 예측 가능했던 삶이 곧 매우 복잡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심으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봄자선 파티는 한강 리버사이드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오래된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드나드는 곳이었죠. 저는 전에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연과 저는 사교계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수연의 초대는 우리가 장벽을 넘어 도시 엘리트들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거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제 기성복 정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괜찮은 턱시도를 사러 가자고 고집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옳았습니다. 맞춤 턱시도는 저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성공했으며 강력해 보였습니다. 아주 멋져요. 제가 그녀의 저택으로 데리러 갔을 때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감싸는 멋진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검은 머리는 제 차보다 비쌀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높게 묶여 있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당신을 배신한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제 의도예요. 컨트리 클럽은 흰 꽃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되어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우리가 무도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삭임이 우리 뒤를 따랐습니다. 저 사람 최수연 아니야? 같이 있는 남자는 누구지? 강태준은 아니네. 강태준은 어디 있지? 수연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로 이끌었습니다. 1단계 완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곳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들을 보았습니다. 지현과 강태준이 무언 경매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이 소유욕을 드러내듯 그의 팔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현은 약간 꽉 끼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네크라인이 이 장소에는 조금 과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세련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이곳의 다른 여성들 옆에서는 값싸 보였습니다. 반면에 강태준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성공한 CEO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 건너편에서 수연과 저를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쇼타임이에요. 수연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고 다른 손님들이 고조되는 긴장감을 알아차릴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지현이 먼저 우리를 보았고 저를 알아보자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 그녀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안녕 지연,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흥미로워 보이네. 강태준은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 숨길 수 없는 분노로 아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현, 이게 무슨 짓이야? 이분은 박민준 씨예요.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제 데이트 상대죠. 민준 씨, 제 남편 강태준 씨는 아시죠? 남편이라는 단어는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대화가 벅있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드라마를 감지하며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트 상대라고? 지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민준, 당신 미쳤어?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 강태준이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장난이 아니야. 수연이 그의 말을 끊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아, 태준 씨,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요. 그 의미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했습니다. 웅성거림이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는 것을 보았는데 분명 이곳에 없는 친구들에게 가십을 문자로 보내고 있을 겁니다.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준, 우리 따로 얘기 좀 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은 강태준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잖아. 그때 지연이 첫 번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는 대신 그녀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망신시킬 수 있어? 그녀가 팝상거렸습니다.
이 여자랑 자선 파티에서 소란을 피우다니. 이 여자,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는 강태준의 아내예요. 당신이 그 작은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지만요. 우리 주위의 군중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강태준의 회사 이사회 멤버 몇몇이 보였는데 그들의 얼굴은 CEO의 사생활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수연의 팔을 잡았고 마침내 그의 냉정함이 깨졌습니다. 가자. 나한테서 손 떼. 수연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직원에게 손대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나를 만질 권리를 잃었어. 군중에게서 이제는 뚜렷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바닥으로 꺼지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복수심에 불타는 계집애, 강태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나를 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먼저 너를 망쳐버릴 거야. 그때 제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고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침묵에 잠긴 무도회장에서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협박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강태준. 특히 이렇게 많은 증인이 있을 때는 말이지. 잠시 동안 저는 그가 정말로 저를 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지만 그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를 기억해낸 것 같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 끝났어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끝났죠. 제가 너무 예의가 발라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녀가 저에게 돌아서며 제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자리 찾으러 갈까요, 자기? 저녁 식사가 곧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연과 강태준을 공개적인 굴욕의 잔해 속에 남겨두고 떠날 때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도시 전체가 강태준과 김지연이 불륜 관계이며 그들의 배우자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정된 자리를 찾았을 때 수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2단계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2단계죠. 하지만 우리가 저녁 식사를 위해 앉았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손에 느껴지는 수연의 손길. 제가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을 때 그녀가 보여준 진심 어린 미소. 복수와는 아무 관련 없는 매력의 불꽃. 아마도 이 가짜 관계는 우리 둘 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진짜가 되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파티의 여파는 빠르고 잔혹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소문은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강태준의 회사인 체이스 인더스트리는 가십과 추측으로 들끓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그들의 IT 부서에서 일하는 친구 덕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성민은 제가 예전 회사에서 심각한 서버 장애를 해결해 준 적이 있어 제게 빚이 있었고, 그는 체이스 인더스트리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대해 기꺼이 업데이트해 주었습니다. 여기 완전 난리야. 성민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사회가 오늘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일부 투자자들이 강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과 회사 문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은요? 인사팀에서 최근 모든 승진과 연봉 인상에 대한 정기 검토를 진행 중이야. 모두가 그녀가 상사와 잤다는 걸 아는데 일이 이렇게 평범하게 진행되는 게 웃기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강태준이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지연이 울어서 얼굴이 붉고 얼룩진 채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나 정직당했어.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내 모든 업무, 모든 승진, 모든 걸 검토하고 있대. 저는 이혼 변호사를 검색하던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타깝네. 안타깝다고?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준, 그들이 내 경력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 다 당신이 그 여자랑 벌인 쇼 때문이야. 그 여자는 강태준의 아내라는 걸 지적하고 싶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타난 게 당신 경력을 망친 원인이라고는 생각 안 해. 당신이 유부남 상사와 잔계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연의 입이 물고기처럼 벌어졌다가 닫혔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아냐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어, 지현. 늦은 밤 의문의 전화들, 나를 위한 것 같지 않은 세란제리들. 내가 정말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완벽한 외관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민준, 설명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내가 야망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몇 달 동안 강태준과 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 그의 돈과 지위를 위해 나를 버릴 계획을 세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냐고? 돈 때문이 아니었어. 그녀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뭐 때문이었는데? 사랑? 웃기지 마. 내가 보기엔 당신은 20년의 결혼 생활을 개인 사무실과 스폰서를 위해 팔아넘긴 것 같은데. 지연의 눈물이 마르고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적어도 강태준은 야망이 있어. 적어도 그는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당신은 이 평범한 집에서 당신의 작은 IT 직업에 만족하며 영원히 평범하게 살겠지. 그럴지도 모르지.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사와 자서 정직당한 건 내가 아니잖아. 그날 밤 지연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불과 몇 주 만에 제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제 결혼은 끝났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커피? 소식 있어. 우리는 처음 복수를 계획했던 바로 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연은 피곤해 보였지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잡기 힘든 쥐를 잡은 고양이처럼요. 강태준은 완전 패닉 상태야. 그녀가 보고했습니다. 밤새 변호사와 PR 전문가에게 전화해서 자기 평판을 구제할 방법을 찾고 있대. 소용없었겠지? 전혀. 이사회는 격분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직원들은 그가 만든 유독한 근무 환경에 대해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어. 그녀가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 그리고 컨트리 클럽 이사회에서도 쫓겨났어. 안 됐네. 하지만 더 나빠질 거야. 어제 한국일보의 박은영 기자와 점심을 먹었어. 알다시피 사회부 칼럼니스트 말이야. 그녀가 기업 내 권력, 특권, 약탈적 행동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거든. 누가 주요 사례 연구 대상이 될지 맞춰봐. 저는 나지막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당신은 장난이 아니구나. 20년 동안 상습적인 바람둥이와 결혼 생활을 하면 인내심과 전략을 배우게 되죠. 수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녀는 지갑에서 법률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나는 그의 재산 절반, 위자료, 그리고 그의 배신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을 거야. 배신을 증명할 수 있어요? 수연의 미소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보여줬던 사진들 기억나? 그런 게 수십 장 더 있어. 신용카드 명세서, 호텔 영수증, 그리고 그가 지난 몇 년간 바람피운 다른 3명의 여성들의 증언까지. 맙소사. 강태준은 가정적인 남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리더라는 평판 위에 자신의 경력을 쌓았어. 그 평판이 사라지면 그의 권력도 사라지는 거야. 이 사회는 한 달 안에 그를 내쫓을 거야. 저는 새로운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이걸 계획했군요. 그렇죠? 대비하고 있었죠. 그녀가 정정했습니다. 언젠가 그가 선을 넘고 부주의해지고 잘못된 상대를 고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지연 씨는 그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수연의 얼굴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 말할 때 손을 어떻게 우아하게 움직이는지. 이 여자는 똑똑하고 아름다웠으며 화나게 하면 무서울 정도로 무자비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었고 그 사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잠시 사라질 거예요.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갤러리를 열지도 모르죠. 그녀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지연 씨는요? 끝났어요. 다음 주에 이혼 서류를 제출할 거예요. 잘 됐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당신도요. 강태준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잠시 동안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인식, 이해, 그리고 우리 둘 다 아직 이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가능성. 그때 수연의 전화가 울려 분위기를 깼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흘끗 보고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강태준이 어른스럽게 우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네. 그녀가 전화를 받았고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수연,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절박했습니다. 일이 너무 커졌어. 그래?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데.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줄게. 돈, 집, 모든 것. 그냥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춰줘. 나에 대한 공격이라고? 태준, 나는 진실을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만약 그게 당신 인생을 망치고 있다면 아마 문제는 내가 아닐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네가 이 언론 플레이 뒤에 있다는 거 알아. 네가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고 사람들을 나에게 등 돌리게 하고 있다는 걸 안다고. 증명해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한심한 패배자. 정말 누가 네가 그를 좋아한다고 믿을 것 같아?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 고등학교 때가 전성기였던 중년의 IT 기술자일 뿐이라고.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지만 수연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제게 윙크했습니다. 민준 씨는 당신보다 2배는 더 나은 남자예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충실하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권력을 남용할 필요가 없죠. 너희는 실수하고 있는 거야. 강태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너희 둘 다. 나에게는 자원과 인맥이 있어. 너희 인생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다고. 그거 협박인가요, 태준 씨? 이혼 소송 중에 별거 중인 아내를 협박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인데. 특히 그녀가 대화를 녹음하고 있을 때는 말이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는 당황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태준 같은 남자들이 당황하면 실수를 하죠. 큰 실수들을요. 그녀가 옳았습니다. 그 실수는 이틀 후 강태준이 제 사무실에 나타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저는 늦게까지 일하며 제 사생활의 모든 혼란 때문에 미뤄왔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제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건물이 그의 회사의 가장 큰 고객 소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렇기도 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어 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컨트리 클럽의 세련된 CEO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강태준은 지치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요. 바빠요. 제가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고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작업을 저장하고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했습니다. 좋아요, 강태준. 말해봐요. 그는 텅 빈 사무실을 둘러본 후 제 책상에 기대어 태어난 자신감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어. 당신이 무슨 게임을 하는지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모르고 있다고. 무슨 게임 말이죠? 당신과 내 아내가 내 인생을 망치려는 게임 말이야. 당신 아내가 더 나은 남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벌이는 짓이지.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나은 남자라고요? 강태준, 당신은 직원들에게 잠자리를 강요하기 위해 직위를 이용하는 약탈자예요. 그건 더 나은 게 아니죠. 한심한 거지.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연이가 나를 찾아왔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원했지. 성공, 지위, 진짜 미래. 컴퓨터나 고치는 패배자와의 막다른 인생이 아니라 지연이가 나를 떠나고 싶었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를 모욕하는 길을 택했죠. 당신이 당신 아내를 배신하는 길을 택한 것처럼요.
수연은 우리 결혼에 신경 쓰지 않았어. 그녀는 내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말요? 제가 보기엔 그녀는 정의와 진실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신이 좀 더 배워야 할 개념들이죠. 강태준이 똑바로 섰고 그의 세련된 외관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실을 원해? 이게 진실이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보다 훨씬 나은 여자가 당신을 동정해줘서 운이 좋았을 뿐인 무명시라고. 하지만 수연은 지연이가 당신을 이용했던 것처럼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 차이점은 이 일이 끝나면 수연은 내 돈의 절반을 가지고 사라질 거고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럴지도 모르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자존심이 남을 거예요. 당신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때 그가 이성을 잃었습니다. 강태준이 제 셔츠 앞대를 잡고 저를 의자에서 끌어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제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가 똑똑한 줄 알지? 너와 너의 그 하찮은 복수 계획. 하지만 나는 너에 대해 알아. 민준, 대학 시절 도박 중독에 대해 알고 있어. 부모님께 빌리고 갚지 않은 돈에 대해 알고 있다고. 기록에서 지워진 음주 운전 사건도 알고 있어. 저는 그를 쳐다보며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 조사를 시켰거든. 이 한심한 패배자야. 내 모든 더러운 비밀을 알고 있다고. 강태준은 제 사무실에 나타나 저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찾았다고 확신하며 도박 중독, 부모님 빚, 심지어 음주 운전까지 떠들어댔습니다. 제가 웃으며 그가 다른 박민준을 조사했다고 말하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자만심에서 흉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 셔츠를 움켜쥐고 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이 주먹을 휘두르기도 전에 진우가 그의 가장 친한 단골 2명과 함께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태준은 그들을 흘끗 보고는 제 셔츠를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우는 만약 그가 다시 제 근처에 얼씬거리면 다음 대화는 주차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쾌활하게 경고했습니다. 강태준이 도망친 후 진우는 수연이 전화를 걸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어리석은 짓을 할 것을 예상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그녀에게 감사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박은영 기자의 기사가 다음 날 아침에 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사는 혹독했습니다. 6명의 전직 직원이 강태준의 괴롭힘, 부적절한 거래, 보복 행위를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현재 후원자로 지목되었고 회사 자금으로 지원된 승진과 회사 신용카드로 구매한 보석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직 이사회 멤버들은 그의 윤리 부족과 판단력 부족에 대해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3일 후 열린 긴급 주주총회에서 강태준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났습니다. 우리는 그가 모든 것을 별거 중인 아내와 그녀의 연인의 악의적인 공격 탓으로 돌리려 애쓰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회가 자금 유용, 호텔 비용, 보석, 사업 비용으로 위장된 개인 지출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자 그 주장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정당한 사유로 그를 해고하고 퇴직금을 취소하고 스톡옵션을 회수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국이 20분 만에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수연은 제 손을 잡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의가 실현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시내에서 저녁을 먹으며 대화는 복수에서 더 가벼운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이혼, 새로운 시작,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새로운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싶다고, 그녀를 더 알고 싶을 만큼 충분히 이해한다고. 그녀가 용감하고 충성스럽고 재미있으며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든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복수가 아닌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희망을 막 만끽하려 할 때,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돌아섰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지연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궁지에 몰린 먹잇감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술에 취해 눈을 부릅뜨고 식당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네, 행복한 커플, 가정 파괴범들.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휴대폰이 꺼내졌습니다. 그녀는 수연에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고 외쳤고 모든 것을 제 야망 부족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그녀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강태준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그가 더 젊은 직원과 함께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지연에게 닥치는 것을 보는 것은 건물이 천천히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집어들어 수연에게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직원들이 달려들자 잔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찰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갈 때까지 그녀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그녀를 동정할 뻔했습니다. 거의요. 밖의 시원한 밤 공기 속에서 수연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다른 곳에서 디저트를 먹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후회할 것이 있냐고 묻자 그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일어서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보냈습니다. 비록 그것이 복수에서 시작되었더라도 마침내 그렇게 한 것을 후회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낡은 삶을 불태워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강태준이 제 사무실에서 벌인 비밀스러운 괴롭힘 시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설치를 도왔던 보안 카메라가 강탈, 위협, 거짓말까지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그 영상과 증인 진술로 그의 변호사는 신속하게 굴복하고 상호 접근 금지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5년 동안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통제하자 그의 무적 신화는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두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현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작은 아파트와 안내원 일자리를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재산의 절반, 명성, 경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다른 주에서 더 작은 컨설팅 회사로 강등되었습니다. 수연과 저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미술관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술 스타트업에 합류하여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베란다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며 만약 우리가 불륜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이야기했고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결국 발견했을 것이고 아마 우리는 서로를 찾았을 겁니다. 결국 진정한 복수는 지연의 술주정도, 강태준의 몰락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되찾은 자존감, 깨끗한 삶, 그리고 제 가치를 진정으로 공유하는 여자가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지연이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권력이나 직함, 지위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것이 필요했습니다.